축구인들이 뭐를 해야 된다, 축구인들이 무슨 뭐 감독을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는 아직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한국 감독직을 위해 혼신을 바친 박은호는 희생양이었고, 업무 방식은 한국 축구가 후진국 중에서도 미개한 수준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들이 한국 행정은 세계 최악이라 평생 떠들고 다녀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존중 따위는 없었습니다. 박은호 감독은 50페이지 분량의 PPT를 직접 준비했고 이임생의 해외 출장 중에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버림받았습니다. 심지어 홍명보 내정 사실을 이임생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그의 에이전트는 무려 위르겐 클롭 감독을 위해 일하는 마크 코시케입니다. 위르겐 클린스만이 아니라 그 위르겐 클롭이 맞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 축구가 절대로 클럽급 감독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이고, 협회가 만나지도 않은 클럽의 이름은 연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미래의 다른 해외 감독과 접촉할 때 에이전트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되어 있을까요? 가끔 우리는 우리보다 못사는 제3세계 국가를 이유 없이 조롱하거나 그들의 제품을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하곤 합니다. 이미지란 사소한 것들의 충집합이자 경험이 주는 일반화입니다. 코시케 에이전트의 눈에 한국은 어떤 인상으로 남게 되었을까요? 충격적인 사실은 박은호의 PPT에는 한국 대표팀의 대중동전을 위한 대처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 조편성이 되고 감독이 없어 협회는 상대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시작하지 못했지만 감독 후보가 이미 최종 예선을 배경으로 업무를 시작한 것입니다. 경기 운영 방법, 훈련 프로그램을 게임 모델과 모델 영상을 통해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즉 소싱을 통해 3D 작업까지 했다는 것이고 이임생에게 보이기 위해 비용까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입에서는 양민혁, 엄지성이란 이름까지 등장했습니다. 손흥민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제 막 비상하는 유망주들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국행을 위해 박은호 측에선 시간을 투자했고 간절한 노력을 보탰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대에게 협회는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탈락했는지 설명조차 안 했고 TV를 통해 홍명보의 이름을 확인하며 모든 것은 쇼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인을 존중하지 않은 집단은 자신 또한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버림받은 울산 팬뿐 아니라 홍명보 내정을 위해 몇 명이 희생된 것일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회사 최종 면접에 참여했고 하루하루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탈락 소식이 문자나 전화가 아니라 TV를 통해 다른 지원자의 입사 소식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은 한국 회사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추태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상대방의 국적을 통해 그 나라를 단정하곤 합니다. 박은호 측이 앞으로 한국의 업무 방식은 후진적이다고 확신하고 떠들고 다니더라도 우리가 아니다고 설득할 방법은 없습니다. 협회의 이름은 무려 대한축구협회이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축구의 최상위 기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축구인들의 한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정을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사라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제가 이거를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박은호는 물론 클럽급 감독은 아닙니다. 하지만 클럽의 향기는 있습니다. 마인츠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도르트문트 리저브 팀을 맡았으며 살케와 노리치를 통해 독일과 잉글랜드 무대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홍명보의 옛 발언을 빌리면 B급 리그 감독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합니다. 영보이즈 시절에는 챔스 1라운드에서 맨유를 잡아냈던 이변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허더스필드 타운 시절에는 무리뉴의 맨유를 클럽 역사상 65년 만에 격파했고 지옥의 2연당 맨시티, 첼시 원정 경기에서 연속 승점을 쌓으며 팀을 프리미어리그에 잔류시키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고 감독들과 비교해선 당연히 부족한 이름이라 여겨질 수 있지만 맨유 경기장 입구도 밟은 적 없는 홍명보와의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세계 무대에서 싸워온 사람과 로컬 무대에서 옹립된 사람이 어찌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능력은 사회인의 척도입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는 데이터의 비교가 아니라 태극기를 달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신토부리를 외치니 통했습니다. 등 뒤에는 고려대의 호랑이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위약금으로 실탄이 없던 협회 입장에선 박은호는 합리적인 수준의 감독이었고 무엇보다 감독 측의 의지가 강력했으며 한국 거주는 당연하다 여기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홍명보 감독이 내정되며 이임생이 해외 감독 수준의 연봉을 약속했다는 것은 분데스리가 EPL전 감독의 가치와 울산 감독의 가치를 협회는 동일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수학이 아니라 산수의 영역입니다.
홍명보의 말처럼 K리그가 B급 리그까지는 아니지만 분데스리가 EPL과의 차이는 유치원생도 요즘은 알고 있습니다. 이력서에 삼성전자가 적혀있는 사람과 서울전자가 적혀있는 사람이 받게 될 연봉은 사회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축구협회의 불가능은 없습니다. 울산 경력으로 샬케와 노리치 커리어를 초토화시키는 곳 한국축구입니다. 반대로 홍명보 감독은 샬케 선수와 K리그 선수가 있다면 누구를 대표팀에 승선시킬까요? 유럽 벤치 박주영이 K리그 득점왕보다 낫다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축구는 최근 특이한 세대에 있습니다. 배준호는 한국에서만 거주했지만 스토크시티 입단 첫 인터뷰를 영어로 진행했습니다. I think I have a stronger connection with supporters because they are always supporting me and the team. So I love like fans. 완벽한 레벨은 아니지만 해외 진출을 목표로 공부해왔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한국 선수가 해외에 진출하고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지 못해 실패했다는 단골 메뉴였지만 최근 선수들 중 그러한 사례는 사라졌습니다.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대표팀의 해외파 전부가 그렇습니다. 반면 지도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선수들의 정신력과 노력을 질타하지만 실상을 지켜보면 실소가 터져나옵니다. 무리뉴는 과거 분데스리가도 경험해보고 싶다는 이유로 독일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비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영어, 스페인어까지 그는 자기가 일한 모든 리그의 언어를 이미 완벽에 가깝게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토트넘 입사 첫날 짐을 풀자마자 구단 사무실에서 밤새 업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음바페는 한국 나이로 중학생 시절 이미 스페인어 과외를 받고 있었습니다. España es el destino más popular y preferido en todos los países excepto Noruega. Tú eres más Inteligente. 그의 꿈은 레알 마드리드 입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당연히 능통합니다. 즉 외국어 공부에 노력하는 사람은 당연히 축구의 공부에도 노력합니다. 운동을 잘하면 머리가 나쁘다는 옛말입니다. 이사는 함부르크 한국 연습생 중 독일어 수업을 빠지지 않고 들은 유일한 선수가 손흥민이라 말했고 가장 먼저 언어를 익힌 손흥민만 축구에서 살아남은 것은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세계 축구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운동을 넘어 사회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주변에 영어 못하는 팀장이나 임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사회의 외국어 하나를 못하는 것은 수치로 불리는 특이한 한국입니다. 해외를 나갈 필요가 없는 사람마저도 외국어 공부에 대한 프레셔가 오래도록 가해졌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국어를 그 사람 노력의 척도로 여기는 인상입니다. 즉, 본업을 잘하는 것은 당연하고 퇴근 후 시간까지 성장에 사용해야 한다는 고도의 경쟁 사회입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 지도자들에겐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노력과 외국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영상에도 말했지만 울산을 버리고 떠난 홍명보가 대표팀 이후 K리그 팀을 맡을 확률은 다분합니다. 구단 곳곳에는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K리그 모든 구단에는 외국인 선수들이 있으므로 감독들이 마음 먹고 외국어 공부를 시작한다면 좋은 여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도자들이 안 합니다. 이게 축구야를 외칠 시간에 이게 사회인이야를 외치고 싶습니다. 왜 한국 지도자는 유럽 오브리그라도 맡을 수 없나? 말이 안 통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연습생 신분으로 독일을 갔던 것은 성공에 대한 보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꿈과 도전 정신이 있었고 독일어를 공부했으며 문화에 스며들었고 같은 시각 축구에선 발전했습니다. 손흥민뿐 아니라 다수의 선수가 같은 방식으로 맨몸으로 유럽에 도전했고 뛸 수 있는 팀을 찾았습니다. 언어에 필사적이었고 인종차별과 다퉜으며 학연지연 따윈 없는 완전한 이방인 입장에서 그 나라 사람들과 불리한 경쟁을 평생 겪었고 이겨냈으며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축구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선수들을 한국이란 북쪽이 막힌 섬나라에서 자기들끼리 자리를 나눠 가진 무사한 일주의 지도자들이 지도할 자격이 있을까요? 공부의 뜻을 품고 친척 하나 없는 서울의 대학교를 입학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니 시골 초등학교 교사가 이게 공부야를 외치며 채찍질하는 꼴입니다. 홍명보는 샬케 정도 감독과 자신의 비교에 자존심이 상한다 했습니다. 왜 그는 샬케 같은 클럽 입단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유럽으로 건너가 도전할 수 없을까요? 학연지연 파벌로 얼룩진 한국을 벗어나 유럽으로 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능력은 세계 무대에서 0보다 아래 아무것도 검증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비안마 리그 감독이 한국에 온다면 우리는 그의 무엇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미얀마 축구를 모르기에 그 나라 최고 인재의 능력을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한국 지도자 또한 유럽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에서는 K리그 감독과 샬케 감독이 동등한 연봉을 받습니다. 애초에 한국 지도자가 유럽 무대를 도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범근이 축포를 쏘았고 박지성이 아스팔트길을 닦았으며 손흥민이 빌딩을 세웠습니다. 최초가 있으면 따라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언어가 장착된 박지성은 행정의 길로 나아갔고 손흥민은 축구계를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3의 인물이 반드시 감독으로 유럽 선수를 지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무리뉴가 포르투갈 사람이라 레알에 간 것이 아닙니다. 클럽이 독일 사람이라 리버풀의 영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둘 다 실패한 선수였습니다. 성공한 감독이 되기 위해 뼈와 살을 깎았기에 그들이 다개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축구를 위한 노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클럽들은 인재를 알아보기 위해 팀을 구성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감독은 능력이 없기에 그들의 스카우터망에 스치지도 않았습니다. 외국어조차 못하는 감독이 어째서 축구에서만큼은 열심히 할 거라 판단할 수 있을까요? 현지에서 시간을 쓰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한국 감독들이 있으면 언젠가 한 명은 하부리그라도 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도전자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수는 팀당 20명 이상, 감독은 1명이기에 물론 확률은 더 낮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한국 선수가 EPL 득점왕에 오른다고 했으면 누군가는 차라리 한국 사람이 유럽에서 감독하는 게 더 확률이 높겠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선수 인생은 길어야 40세까지이고 감독은 70대도 있기 때문에 노력에 투자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노력하는 부분에선 스스로 세계적인 수준이라 오래도록 믿어온 국가입니다. 유독 축구 앞에서만 작아졌고 이는 한국 지도자들이 공부를 안 해서 굳건해졌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선 최소한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박은호는 50페이지의 PPT를 만들었습니다. 홍명보는 대학교 후배가 초인종을 누르자 내려갔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과는 홍명보 승입니다. 손흥민은 평생 도전했고 독일어와 영어를 익혔습니다. 홍명보는 동문들이 가득한 한국에서 가만히 있어도 자리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홍명보의 지도를 받는 손흥민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해야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쳐왔습니다. 적어도 축구 지도자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 누구랑 친한가가 더 중요한 한국 축구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부족한 사람이면 공부에 동기부여를 제공하며 내부에 없으면 외부에서 초빙하는 시스템, 사회에서 너무 당연한 환경입니다. 시대착오적인 한국 축구에 오늘은 팬들이 막을 수 있습니다. 협회장의 사퇴를 비롯한 대한축구협회의 분골쇄신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 명의 의문이 다수의 의문이 되고 목소리가 증폭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충분해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